반갑습니다. 데이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할 건데요. 24년도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배터리 부분이 좀 침울하잖아요. 그런데 ESS 부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 체결 매진 부분 알려드리면서 지금 현황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도 1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5기가 24년도고요. 그리고 4기가 23년도입니다. 이번 1분기만 보면 매출액이 한 6조 1천억, 6조 1천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조 7천억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2조 6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매출 총이익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었죠. 4분의 1 수준입니다. 2024년도 1분기, 정확하게 말을 하면 23년도 4분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여파로 지금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전기차 자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성차들도 생산하는 거를 좀 줄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차전지 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외부 상황 일단 말씀드리고요. 피할 수 없는 매출 하락 그리고 영업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좋은 부분, 미래에 좋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력 신세였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부터 굉장히 효자로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에너지 저장 장치 성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원래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7년 전에 점유율이 70%에서 10%로 줄어들 정도로 진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렇게 10% 떨어진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우리가 졌기 때문입니다. 풍력 태양광 쪽은 완전히 중국이 퀄리티 부분도 좋지만 정말 저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좀 살아나기 힘든 상태였고요. 그러면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요 늘어서 새 먹거리, 태양광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주문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LG 엔솔 전기차 라인 ESS 전환을 할 정도고요. 2030년 정도 되면 글로벌 시장이 273조로 전망이 되고 지금 27조 정도입니다. 그럼 한 10배 정도 전망이 되지만 10배도 10배지만 금액적으로 273조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상태고 추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ESS라고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10년 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을 보고 앞다퉈서 숫자로 늘렸거든요. 하지만 화재 사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동력을 잃었고 17년 글로벌 ESS 시장을 이제 70%를 원래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2차전지 배터리에 이제 몰빵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남았어요. 빈자리를 이제 CATL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빠르게 차지를 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국내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당시에 ESS 시장은 좀 계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 애들이 다 잡아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물량도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이미 ESS와 태양광 패널 쪽은 미국 애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수로 이길까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번에 미국이 내린 결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바로 관세 부분이고요. 미국이 첨단 산업에 폭탄 관세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 이렇게 100%, 50%, 25% 관세를 매기는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 중국산 180억 불 수입품에 관세 2에서 4배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슈퍼 304조로 발동을 해가지고 대선에 앞서서 강경 모드로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고요. 이에 대한 수혜로 ESS 부분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대략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추가로 중국산 반도체와 태양전지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로 올린다고 하죠. 방금 노리고 있는 ESS 에너지 장치와 다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ESS용 배터리 시장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면 ESS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CATL이 시장 점유율 40%가 40% 정도죠.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바이두 같은 EV 같은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4.3%밖에 안 되죠. 그리고 삼성 SDI도 4.9%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때리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으로 올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이게 반사 이익이겠고,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 ESS 설치량을 보면 2023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무려 한 8배 정도 높아졌거든요. 근데 향후 물량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LG랑 그리고 삼성이 지금 다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렇게 때려주기만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떴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인데 좀 보일까요? 제가 좀 확대할게요. 다른 자료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관세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중국 제품을 쓰기가 힘들어졌다. 금액적으로도 쓰기 힘들어졌죠. 그러자마자 바로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하나큐셀즈인데 하나큐셀즈 같은 경우에는 LFP 부분, 2차 전지 부분 ESS에도 LFP가 들어가거든요. 그 LFP를 중국 업체한테 원래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3년 동안 무려 33조 7천억 정도입니다. 이거 보실 기회를 드릴게요. 진짜로 33조입니다. 적어 드릴게요. 33조의 계약을 맺었고요. 근데 좀 봐야 되겠죠? 14년 5월 16일 어제부터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종료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지금 우선은 유보 가능한 사항이 있어요. 확정은 맞는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구체적으로 4.8GW의 ESS 배터리 공급을 계약하는 체결하는 건으로 공급 물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33주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불확실성이 있다 한 말은 공급 물량 및 그리고 계약 기간 등의 계약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안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시 바로 이제 하나큐셀이 우리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삼성 SDI랑 거래하겠죠.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래도 불확실성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하나의 물량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왔죠. 지금 미국이 중국이 때리는 것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향후 좀 뭔가 좋은 매출 추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저는 있고요. 그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 정도인 것 같고 그렇게 큰 상승폭이나 하락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하락 모멘텀이라든지 지금 양방향성이 다 열려 있는 불확실성이 다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대로 나오네요. 오늘 마이너스 2% 나온 이유는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좀 얼어붙었죠. 내용을 정리를 하면 뉴욕 증시 역시 그날 좀 하락을 했고요. 매파 발언을 했으니까요. 반도체 포함한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우리나라 오늘 약세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 파란불을 켰고 삼성전자 1% 미만 소폭 상승 가운데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모두 1% 내외 하락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매파적 발언 때문입니다. 요약을 드리면 우선은 이번 연도 24년도 1분기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침투율도 수치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음 침투율이랑 전기차 수요 감소분을 제가 다음에 내용 정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수요 감소가 그 하락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 것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33조라는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이고 지금은 상승 모멘텀 그리고 하락 모멘텀 모두가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차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내용 추가적으로 더 보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맡고 있는 멘토 윤수평입니다. 감사합니다.